검찰의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여파가 국감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대검찰청 국감장은 여당의 단독 개의에 고성이 오가며 개의 3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 11시에 특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검찰의 민주당 당사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 대검 국감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국감은 여당의 단독 개의를 두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 현장 상황 보고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모든 수사 중단하라! 중단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김건희도 수사하라! 이런 식으로 단독기를 하면 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그러면 순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자, 우리 국회 경위님들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 네, 정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30분 만에 파행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 어제 국감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낯선 장면은 아닌 것 같네요. 법사위가 예. 21대 국회에서 저런 일들이 흔하게 저는 목격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할 때나 검수완박법을 처리할 때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공수가 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검수완박법이나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법 내용, 법의 명분, 법의 효과 이런 거 갖고 좀 명분이나 있었는데 저는 어제 저 상황은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사람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대표의 측근이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이 지금 뭔가 범죄 혐의가 포착이 돼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고 또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그것도 어제 그 압수수색 나가신 검사가 얘기하셨죠. 고 김용 연구원 원장의 PC만 들어가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육탄으로 맞고 국감을 거의 보이콧하고 할 일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측근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갖고 지금 호들갑을 떤다면 정말 무슨 큰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정말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혐의가 포착되면 그다음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이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나오실 때 우려했던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방탄하기 위한 방탄국회로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될 거다. 국회가 돌아가겠느냐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김용 부원장 개인의 비리가 드러난 것을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렇게 막아서는 것 과도하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문제의 본질 자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망가질 수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민생, 본인들의 어떤 실력, 외교, 안보, 경제 아무것도 보여준 거 없이 지금 보여준 건 오로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과거에 대한 지우기, 심판, 그다음에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 당시에 지금은 이제 대표가 됐죠. 그 두 분에 대한 수사와 어떤 압박 주기 그거를 어떤 끝을 보기 위한 어떤 그런 조작된 정치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데 이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다음에 법사위를 보면 지금 좀 김연아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잘못 보시는데 김용 부원장의 체포 때문에 저렇게 한 게 아니라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 부분은 체포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죠, 검찰이. 그게 잘못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박정희 시대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제1야당에 대한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루어집니다.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의 본질은. 그다음에 보면은 압수수색 자체도 그 김용 부원장이 10일 임명된 지 10일 됐고 3일 정도 출근을 해서 3시간 정도 근무했던 그것도 그 책상에는 그 부원장들 7, 8명에서 쓰는 공용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는 검찰에서요. 지극히 이 야당에 대한 어떤 망신주기 그리고 어떤 여론을 뒤집기 위한 하나의 어떤 검찰의 쇼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찰이 정말로 독립적이고 어떤 의도가 순수했는지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는 당연히 따지고 물어야죠. 어제 법사위에서의 소동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국감 보이콧 안 하겠다. 아침에 이제 긴급 의총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법사위는 보이콧한다. 대신에 재개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놓았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금지해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과해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송경호 서울지검장, 고영곤 중앙지검 4차장, 강백신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장은 즉각 문책하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구안이 있어서 저걸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조차 원래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냥 안 하겠다는 의미가 더 큰 것이냐. 저렇게 앞에서 그냥 시위를 하겠다는 의도가 더 컸던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예. 그러니까 그 박정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제1야당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 그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데 뭐 국민의힘은 뭐 그거 받지 뭐 떳떳하면 받지 왜 안 받냐 뭐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하는데 본인들도요 입장이 바뀌면 더 할 거예요. 들어 누울 겁니다 아마 거기 그쪽에서는. 근데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 제1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보복과 정치 탄압 이를 영상시킬 수 있는 압수수색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함이 옳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국감을 보이콧한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법사위 빼고 나머지는 그렇죠. 나머지는 다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고 민생을 돌보자. 대신 법사위는 관련 그러니까 대검 아마 국정감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태도를 정확하게 듣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은 제1야당에 대한 당사에 압박했던 검찰에 말하자면 무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이들이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는 법사위 파행 자체를 가지고 어떤 한 개인을 방어하기 위한 걸로 뭐 한다거나 뭐 그다음에 이거를 뭐 국정감사를 뭐 보이콧한다거나 이렇게 과대 해석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은 현재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압박하고 회유해서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라는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국감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죠. 회유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구속을 시켜놓고 교정시설 안에 가둬놓고 회유를 하지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밖으로 나간 사람은 회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종전에 검거될 당시에도 본인의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회유를 한다. 그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아무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그렇게 수사하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의 주장은 뇌물 혐의가 형이 중대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로 하자라고 회유를 했다는 것. 그리고 뭐 변호사도 접견 못하게 하고 동거녀도 만나겠다. 그러니까 회유를 했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지금 검찰총장은 전혀 아니다라는 완강한 입장을 좀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이제 딱 잡아떼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보면은 회유를 한다면 구속해놓고 하지 구속기간 만료에 회유를 하겠냐. 이걸 따지고 보면 논리 안 맞는 게 회유가 완료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유동규란 우리 이제 주장을 하는 바 민주당에서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을 한번 했죠. 회유에 정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회유를 한다면 구속해놓고 한다. 그러니까 회유가 다 끝났다는 거죠. 통상 전문 용어로 플리바게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형량 조정을 한 겁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어떻게 줄여줄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진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원하는 방향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정황들을 보면 두 번째 위례와 대장동 이 두 건을 병합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검찰이 처음에 대장동은 뇌물죄로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위례도 뇌물죄로 가야죠. 같은 형식인데 유동규 씨가 돈을 받았으면. 그런데 부패방지법으로 합니다. 같은 뇌물죄가 돼야 구속영장을 법원에 병합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애초부터 다른 혐의로 기소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 반부패 4차장이 기자들하고의 티타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위례 건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제안서를 법원에 내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미 1년 동안 이 진술이 1년 만에 바뀌는 과정에서 검찰이 충분히 유동규 씨를 회유가 완료됐다라고 봄이 마땅하지.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당연히 제가 회유가 끝났습니다 하겠습니까? 회유가 없었다. 차라리 회유를 하려면 구속을 해놓고 연장을 하지. 근데 그 이면에는 전혀 구속을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는 검찰 자체가 좀 논리가 궁색하다. 그리고 보십시오. 1년 동안 본인들이 자금 추적, 계좌 추적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8억에 대해서 뇌물죄로 1년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것도 단순히 유동규의 진술과 남욱의 진술, 이 두 사람의 진술이 1년 만에 바뀌면서 이게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검찰 자체가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회유가 있었다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딱 잡아떼는 건 지금 김용 부원장이 잡아떼고 있죠. 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집행할 만큼의 지금 뭔가 근거가 있는데 본인은 지금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지금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뭐 검찰이 병합 기소를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대는데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럼 민주당은 이 유동규 씨와 대장동 위례에 대한 전모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소 사유를 민주당이 가이드라인을 주시나요?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되고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 기소 사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그거를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동안 자금 출처하지 않았느냐 뭐 얘기를 하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현금은 자금 출처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네, 그리고 한꺼번에 8억을 만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유동규 씨의 진술이 굉장히 핵심적인 진술로 소개가 되고는 있지만 또 메모도 지금까지는 발견된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의 지금 추측은 유동규에게 돈을 전해주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 진술이 나왔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회유라고 하시는데 글쎄 회유와 압박은 굉장히 경계가 모호합니다. 저는 회유가 오히려 반대쪽에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거냐?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지금 정치자금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을 지금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대선이 되면 묻힐 수 있다. 대통령이 되면 묻힐 수 있다라고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되면 그래도 금배지를 달았는데 감히 할 수 없다.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당대표가 되면 지금 민주당이 연일 외치고 있는 게 제1야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1야당의 당대표인데 어떠한 수사나 압력이 들어와도 이건 정치 탄압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유동규 씨가 변호사 없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변호사 민주당과 또 유동규 씨하고 돈을 주고받았던 모든 사람들과 다 협의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다 얘기가 흘러나갔을 것이고 오히려 저는 회유와 압박은 밖에서 있었을 것이다. 지금 검찰도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측으로부터 회유라든가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선에서 져서 덮을 수가 없죠. 야당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것을 지금 덮고 뭉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감옥에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는
이거 덮어줄 줄 알고 내가 덮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뭐 죄수의 딜레마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왜 생각 못 하겠습니까? 그건 검사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저는 충분히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진실은 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진짜 진실이 있는데 유동규 씨가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건데 이제서야 푸는 게 진실인지 뭐 지금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뭔가 조작하려는 게 진실인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국민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유동규 씨가 그동안에 권력의 힘을 믿고 안고 가려고 하다가 이제는 나 혼자 버틸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혼자 버틴들 주변에서 나와 돈을 주고받고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씩 자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듣게 되고 알게 된다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대표도 이 수사, 본인 수사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입장 어제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사진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또 달도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라는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네, 화무 11홍.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는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패로 승한 사람 결국 부패로 망하고요. 거짓으로 승한 사람 거짓으로 망합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김용, 유동규 씨의 관계를 보면 단순히 이 대선 관계에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과거 성남시 시민운동 때부터 성남시장 재선 시절부터 도지사 때까지. 그 관계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도 이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좀 안타까운데요. 이재명 당대표의 오랜 그런 부패 연결고리에 민주당이 지금 올라탄 겁니다. 왜 민주당이 여태까지 그 민주당으로서의 가져온 모든 정치적 역사를 이런 부패한 당대표 한 사람 때문에 다 같이 몰락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고요. 물론 이건 제 판단이니까 민주당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뭐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이후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그때 다시는 무능한 정권이 부패한 정권이 국민의 대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기에 찬성했던 것이지 주인만 바꿔서 더 악독하고 더 부패한 사람들이 활기치는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닌데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분노도 결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대표가 이제 김용 부원장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이다.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도 좀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이걸 김용 부원장의 개인의 문제로 거리두기를 한 거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사실 김용 부원장이 수수한 것과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자금으로 썼다라는 것이 동일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대선 자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섣부른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의원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전 좀 불편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러려고 지금 이런 프레임을 짰구나.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불행에 올라탔다는 둥, 뭐 부패로 한 거는 부패로 망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 정치 탄압,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정권의 어떤 지탄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 전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자체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격가지로 얘기하면 김도 법사위원장이 그 법사위에서 그랬죠.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분이 법사위원장 자격이 있을까요? 이분도 율사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기소가 죄의 확정은 아닙니다.
법률적 기본 상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하게 되면 마치 그게 죄인냐. 하지만 최종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국민들과 피의자 대상들로 무죄 해서는 추정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검찰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습니다. 기소를 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그 사람을 잡아가면 이 사람은 유죄야 라고 하면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정치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 있잖아. 지금 법사위원장, 대한민국 법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 의원들이 무슨 소리 하냐 화를 내는 겁니다. 기본적인 인권의식이 없는 겁니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이 나라라면 최소한 무죄 추정의 원칙 정도는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하고 싶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도 본인 스스로 전혀 관계가 없고 김용 부원장이 본인의 죄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니 예. 믿는다라는 부분인지 이걸 가지고 개인적 손절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그 논외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의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책에도 써져 있지만 본인은 공직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 속된 말로 돈은 마귀다. 공직자가 돈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걸 철저하게 지켜왔고 본인이 경계를 해왔어요. 네. 그리고 대선 자금 지금 얘기하는데 이 은밀한 대선 자금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돼서 서로 이렇게 주고주고 받았다? 그게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대선 자금 몰래 갖다 줘야죠. 근데 동네방네 아니 예.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전달받고 이 사람한테 전달받고 해서 그렇게 건너갑니까? 예.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웃기지도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얘기하는 건 검찰이 계속적으로 검찰 내에서 여론전을 하면서 찔끔찔끔 흘리잖아요. 지금 뭐 이래서 공소장에 이게 있다, 공소장에 이게 있다 하면서 본인들의 공소유지를 위한 어떤 여론전을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대선 자금으로 흘러간지에 대한 입증도 없을 뿐더러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게 어떤 소모적 논쟁보다는 어떤 특검을 통해서 정치 수사를 멈추고 뭔가를 좀 이렇게 좀 민생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연아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이미 당내에서도 이거 이미 예견됐었던 일이다라고 지적하는 인물이 벌써 나왔습니다. 서른 의원을 보면 회유는 했겠지만 회유를 해서 진실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고 이미 예견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대표도 나가지 말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른 의원 나가고 나서 당내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갑론을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른 의원님께서는 이제 또 경선 과정에서 반대 이낙연 대표 쪽에 뭐 핵심 요직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하셨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사법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니 당대표를 나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해서 정치적인 보복이 있을 거라는 예견을 조금 더 본인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저 말은 인정이 되나 저런 말 할 수는 있으나 저는 지금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정치 검찰에 어떻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제1야당이 탄압받는 부분은 먼저 꺼내고 그 뒤로 저거를 얘기를 했었으면 좋은데 저걸 먼저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꺼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좀 말씀드리고 뭐 전재수 의원도 저기 나와 있지만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정권의 야당 탄압에 맞서 당이 뭉쳐야 할 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전재수 의원이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주식 투자 관련해서 실망스럽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또 뭐 다른 의견이다 하는데 저는 민주당도 그러고 국민의힘도 그러지만 특히 민주당의 팬덤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찬성하는 사람은 박수치고 반대하는 사람은 수박에다 갈치다 하는 이런 팬덤 정치에서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도 뭐 입장을 밝히는 긴급 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떤 입장 밝히려고 보세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안에서 일단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서 당대표라는 지위만으로 이걸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저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까 이제 뭐 인권, 무죄 추정의 원칙 얘기하셨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민주당이 약간 선택적 인권
또 선택적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항상 주장하시는 거에 좀 유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대진 씨 인권에 어떻게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대응했습니까? 또 탈북어민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면서요. 그런데 아무것도 증거 드러나지 않는데 그 사람들 다 살인했다고 해서 강제로 돌려보냈지 않았습니까? 그 판문점 넘어갈 때 그 사람들 가기 싫은데 끌려가는 모습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누구든지 죄를 지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해서 저는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염려스러운 건 진짜 지금 민생을 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표가 아니었다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다 항변을 하고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라는 옷을 입고 본인의 이 수사에 대한 방어를 여론전을 민주당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사실 우리가 대선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장했었던 이재명 대표의 그 후보 시절에서의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녹아 있고요. 그 당시에 제안을 했었던 대장동 특검, 지금 다시 제안한다. 진상 제대로 밝히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무슨 대선 토론 연장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살짝 아직도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심리가 남아 있는지 내가 이겼으면 덮고 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약간 그런 저는 뉘앙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 있는데 판을 바꾸자는 거잖아요. 지금 수사의 판을 바꾸자고 하는 건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특검을 하더라도 이게 왜 대장동 특검이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드러난 건 대선 자금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지금 대장동 수사는 어느 정도 많이 가시화되고 있고 저는 뭐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소를 확정하는 일들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새롭게 그동안 대장동 사건에서 저희가 밝히지 못했던 게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정말 돈이 흘러갔는지 관여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연결고리에서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 일종의 반대급부, 그게 특혜를 주고 받은 거든 하여튼 뭔가 그게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 저는 이제 민주당이 제시해야 되는 것은 대선 자금 특검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러면 받을 수 있지만 대장동 특검으로 가자는 것은 지연 작전이다, 그리고 물타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때린다고 집권 여당의 무능이 가려지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뭐 이재명 때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치 현안에서 물러나셔야 민생에 집중할 수가 있지 계속 당대표로 있는다면 지금 민주당이 자존심 때문이라도 이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당대표에서 물러나시고 뭐 이런 한 푼도 받으신 거 없고 사탕 하나도 받으신 게 없다면 저는 뭐 혼자 싸우시는 게 훨씬 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별 기자회견 들었고 지금 기자들과 문답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 연합뉴스 TV 채널에서 또 보실 수 있고요.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김연아 여전 의원은 이게 좀 정치자금법 특검으로 가야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받을 생각이 있으면 용어부터 싸울 거예요. 이렇게 가자. 대장동 특검이 아니라 뭐 대선자금 특검 가자 해서 그거는 이제 여야 간에 특검이 야당 혼자 여당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가는 게 특검법이기 때문에 명칭은 그런다 치고요. 저는 이 특검을 국민의힘이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 자체, 그다음에 정부 여당, 윤석열 정부는요. 뭐 하나 제대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전 정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검찰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보세요. 이대진 씨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밝히자고 했더니 갑자기 의혹을 밝히려고 하는 뭐 국방부 비공개 회의록, SI 첩보, 대통령 기록물 이거 공개하자고 했더니 국민은 반대해요. 안 돼. 이거 아주 비밀스러운 자료가 있어서 하지 마. 근데 또 이대진 씨에 대한 의혹을 밝히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런 이상한 언어도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네.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특검 얘기했지만 특히 국민은 안 받을 거예요. 정말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대선 자금이든 뭐든 간에 실체적으로 진실에
검찰총장도 그러죠. 실적 진실에 접근하고 싶으면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검 이유가 필요한 거는 검찰이 너무나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규 씨에만 포커싱이 돼서 어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죠. 그런데 김만배 씨 어디 갔습니까?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던 곽상도 50억 클럽들, 네. 국민의힘과 관련된 그 수사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유동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삼겠다는 게 지금 검찰의 편향적인 선택적 수사다.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특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피한다면 결국에는 정치보복과 노골적인 정치 탄압을 동조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대진 씨,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의혹에서를 위한 자료 열람과 그다음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대장동 특검에 대한 특검을 받는 것이 더 이상 이 정쟁으로 무능한 정권을 가리려고 하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으로 정치 수사를 끝내고 민생만 챙기자라는 주장을 제안을 해왔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희가 그 내용이 또 들어오는 대로 다뤄보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